6번 문제입니다. 점 기억에서 출발해서 옆면을 모두 지나면서 점 기억과 점 니은을 잇는 가장 짧은 선분을 전개도에 나타내는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 혹시나 선생님 여기 겨냥도 봐봐. 여기가 기억이고 여기가 니은이니까 가장 짧은 선은 그냥 이렇게 그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파란색 선으로? 선생님이 지금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것대로.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거야? 옆면을 모두 지난다라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거야. 옆면을 모두 지나야 되는데 이렇게 해버리면 옆면 한 개밖에 안 지나가잖아. 이거 하나밖에 안 지나가지. 그러니까 이건 아니고 어떤 식이 되냐면 이걸 겨냥도에 표현해 보자면 기억에서 출발해서 이 빨간 선 있지? 빨간 선 따라서 이쪽 갔다가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면 갔다가 뒤쪽으로 이렇게 점점점점 돌아가서 모든 5개의 옆면을 다 거친 이런 길을 따라서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개도, 여기 전개도 있지? 이 전개도의 번호를 써가지고 기억이 아니라 니은 번호랑 똑같은 곳을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찾아볼게. 일단 겨냥도에 번호가 없으니까 겨냥도에 번호를 선생님이 써봤습니다. 이렇게 1번, 2번, 3번, 4번, 5번 밑에도 6번, 7번, 8번, 9번, 10번 이런 식으로 그거에 맞게 기억이 지금 1번이지 그치? 그리고 니은이 뭡니까? 니은 6번이네. 우리는 그러면 니은을 찾아줘야겠지. 6번인 걸 찾아주면 되겠습니다. 번호를 한번 적어볼게. 그냥 막 적으면 안 돼. 여기가 1이고 이 순서대로 2, 3, 4, 5 이 순서 지켜야 돼. 자 보자. 겨냥도 1번 다음에 2번 그 다음 3번 4번 5번 이렇게 순서 잡아놨잖아. 그러니 1, 2, 3, 4, 5를 선생님이 이렇게 겨냥도와 똑같이 써줬습니다. 그 다음에 규칙대로 이렇게 니은자 기다란 니은자 규칙 있지. 니은자 규칙 한번 이용해 봅시다. 세 꼭지점이 모여있는 5번에서부터 한 칸 한 칸 떨어진 4번 같은 번호로 그리고 두 칸 떨어진 3번 서로 같은 번호 그 다음에 세 칸 떨어진 2번 이렇게 같은 번호 그리고 마지막 4칸 떨어졌지 4칸 떨어진 이렇게 1번끼리 같은 번호를 하면 윗줄이 끝났습니다. 이제 아랫줄을 해줘야 될 텐데 왜냐면 우리는 주인공 니은을 찾아줘야 되잖아. 여기 보면 기억 바로 밑에 니은이 있지 그치? 그래서 여기 기억 바로 밑에 있는 얘가 니은이고 얘를 6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칠한 이 빨간 색깔 면 있지? 얘는 어떤 옆면이냐면 5번, 1번, 6번 그리고 뭔지 모르겠어 아직. 근데 하나밖에 없어. 찾아봐. 5번 그리고 1번 그리고 6번 나머지 뭡니까? 10번이네. 그래서 여기를 우리는 10번으로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자, 10번 보니까 여기 꼭지점 몇 개 모여 있어? 3개 모여 있지? 그렇다면 하나씩 갈라진, 나눠진 이 부분은 6번 같은 번호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럼 이 아래에 있는 거 아무렇게나 또 번호 쓰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순서대로 맞춰서 써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건 10번과 6번을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겨냥도랑 비교해보자. 자, 10번, 여기 겨냥도 여기 있잖아. 10번 다음에 6번. 그럼 그 다음 방향은 7번, 그 다음은 8번, 그 다음은 9번. 이 순서대로 가야겠지. 그대로 맞춰서 써주면 돼. 자, 10번 다음에 몇 번? 6번. 6번 다음에 몇 번? 7번. 7번 다음에 8번, 9번. 이 순서였잖아. 순서대로 맞춰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 보면 또 이렇게 니은자 모양 기다랗게 있지 그치? 세 꼭지점이 모여있는 9번을 중심으로 니은자 규칙 이용해주면 되겠습니다. 한 칸 떨어진 8번 같은 번호 두 칸 떨어진 7번 같은 번호 그리고 세 칸 떨어진 6번 같은 번호가 되겠습니다. 즉 여기 있는 6번들이 전부 다 니은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기억에서 니은까지 모든 옆면을 지나는 가장 짧은 선분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래 기억에서 니은까지 이렇게 쭉 반듯하다고 생각하세요. 직선으로 쭉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게 가장 짧은 거리일 거야. 뭐 이렇게 연결되면 어때? 모든 면은 지나지만 길어지겠지. 가장 짧은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직선으로 쭉 그어줘야 됩니다.
선생님, 혹시나 이런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선생님, 이거, 여기도 니은이고, 여기도 니은이지 않았어요? 맞아. 그럼 선생님이, 이거 이렇게 해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이렇게? 안 되지. 왜 안 됩니까? 모든 옆면들은 이거잖아. 모든 옆면을 지나야 되는데, 얘는 뭐야, 여기 옆면입니까, 이거? 이거, 지금, 이거 옆면입니까? 아니지. 밑면이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당연히. 자, 그래서 깔끔하게 해 놓으면 이런 식으로 정답이 완성됩니다. 네, 간단한 문제지 이거. 여러분 이제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별표와 만나는 점을 찾아서 번호를 선택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거 사각기둥이네, 그치? 사각기둥, 각기둥에 그 번호 쓰는 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번호 써가지고 별표랑 같은 번호에 위치한 걸 선택해 주면 되겠습니다. 한번 해볼게. 그냥 선생님이 먼저 세 꼭지점이 모여 있는 곳부터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면 4번 세 꼭지점 모여 있지. 그리고 여기 이렇게 세 개잖아. 그리고 1번 얘도 세 꼭지점 모여 있지. 이렇게 세 개. 그리고 6번 그리고 3번 이렇게가 세 꼭지점이 모여 있는 장소입니다. 이곳 중에 어느 곳에서든 먼저 시작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 전개도는 니은자 모양이 하나도 보이지가 않네, 그치? 선생님 이건 니은자 아닌가요? 이거 니은자 아니야? 선생님 뭐라고 했지? 니은자는 무조건 몇 개 이상? 그렇지, 무조건 4개 이상이어야 돼. 이렇게는 3개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도 3개, 이렇게도 3개, 이렇게도 3개. 얘는 니은자 규칙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규칙은 그것 말고 딱 하나밖에 없네. 뭐였습니까? 세 꼭지점으로부터 나누어지는 곳에는 같은 번호를 쓰는 거. 자, 먼저 선생님은 1번을 여기라고 할게. 1번을 중심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한 칸 떨어진 2번 같은 번호를 써줄게. 즉 우리는 별표가 2번이 되었지. 2번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 계속 해봅시다. 여기는 1번과 2번은 이미 끝났으니까 3번으로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3번에서 갈라져 나온 부분끼리 같은 번호를 써주면 2번이라고 쓸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이제 1번과 3번 꼭지점 다 썼어. 다른 꼭지점 보자. 여기 이쪽으로 넘어갑시다. 이걸 4번이라고 하고 마찬가지로 한 칸 5번 같은 번호를 써주고요. 그 다음 또 여기 번호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미 다 나왔잖아. 여기 몇 번? 6번으로 하고 한 칸 같은 번호 해주면 되겠지. 그러면 여기 5번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1, 2, 3, 4, 5, 6 다 나왔어. 이제 7번이랑 8번만 해주면 되는데 이런 거는 이제 숫자 세어보면서 마무리 해주면 됩니다. 둘 중에 하나가 7번이고 하나가 8번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를 그냥 7번이라고 하고 여기를 8번이라고 해볼게. 둘 다 7번 이럴 순 없지. 왜? 얘네들은 같은 면이잖아. 면과 면이 만나서 꼭지점이 되는 거지. 같은 면에 어떻게 꼭지점이 있을 수가 있어, 그치? 그러니까 같은 번호가 얘네 둘은 절대 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를 7번, 하나를 8번이라고 해놓고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게 또 어디 있냐면 여기 있어, 여기에 이쪽이랑 이쪽이 아직 결정이 안 됐거든. 그러면 결정 지어보자. 어떻게? 7번인데 여기 꼭지점 몇 개 모여 있어? 2개 모여 있지. 그러면 이 중에서 꼭지점 1개가 모여 있는 곳을 찾아줘야 그게 세 꼭지점이 모이게 되겠지. 어디입니까? 여기 하나잖아. 그러니까 얘랑 얘가 같은 번호. 그리고 마찬가지야. 얘 8번인데 한 꼭지점밖에 없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 2개의 꼭지점이 모여있는 이렇게 2개 모여있는 여기가 같은 번호인 8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한 다음에 다 썼어. 그 다음에 뭐 찾아주는데 우리 별표랑 같은 번호인 거 찾아주면 되지. 몇 번? 7번과 6번입니다. 이렇게 모든 면들을, 모든 꼭지점을 다 적어도 사실 괜찮지만 우리는 굳이 안 그래도 돼. 이미 시작해서 여기 1번 딱 쓴 다음에 2번 이렇게 썼지, 그치? 그 다음에 여기 3번 썼고 그 다음에 또 나눠진 거 2번 이렇게 썼지? 그럼 이미 2번 몇 개 나왔어? 여기 하나 나왔고 여기 2개, 여기 3개. 꼭지점이 되려면 몇 개 꼭지점 모여야 돼? 3 꼭지점이 모인다고 했잖아. 이미 3 꼭지점 다 모였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있는 이런 것들은 굳이 이제 신경 안 써도 되지. 왜? 이미 3 꼭지점 다 모였으니까.
그래서 별표인 건 7번과 6번 이런 식으로 풀어도 괜찮다는 겁니다. 8번 문제입니다. 오각기둥의 겨냥도를 보고 오각기둥의 전개도에 그 선을 그어보는 문제입니다. 각 기둥의 전개도 문제를 만나면 항상 두 가지를 먼저 찾아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전개도에서 세 개의 꼭지점이 만나는 점을 찾는 거, 그리고 두 번째는 니은자 모양, 이거 있지, 니은자 모양이 있는지 찾아보는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세 꼭지점이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각 기둥의 전개도 오른편에 보이죠? 이 전개도를 보면 선생님이 이미 동그라미 쳐놓은 니은, 그리고 디귿, 그리고 리을, 이 부분이 세 꼭지점이 만나는 점이고요. 하나 빠뜨렸는데 여기도 있어요. 여기도 세 꼭지점이 만나는 점이네요. 그리고 니은자 모양을 보니까 이렇게 니은자 모양 있고요. 그리고 니은자가 뒤집힌 이런 모양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겨냥도를 보고 또는 니은자 규칙 같은 걸 이용해서 알 수 있는 곳에 기호를 전개도에 적어 보겠습니다. 먼저 세 꼭지점이 있는 곳 찾아볼게요. 여기 니은이죠, 니은. 이 니은에서 나누어진 부분 한 칸, 그리고 한 칸에 같은 기호, 기역을 적어주고요. 그리고 여기 니은자 규칙이 이렇게 쭉 있지. 리을을 둘러싼 니은자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칸 한 칸, 두 칸 두 칸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똑같은 번호로 써주면 돼. 자, 이렇게 한 칸, 이렇게 한 칸, 같은 번호 미음. 그리고 이렇게 두 칸, 이렇게 두 칸, 같은 번호 기역을 적어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하면 윗줄이 완성이 됩니다. 그렇게 완성을 시키면 딱 이 화면까지 여러분이 이 화면과 같이 만들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꼭지점이 아니라 모서리를 살펴보고 그 모서리에 맞는 번호를 겨냥도에서 보고 찾아주면 되는데, 선생님 같은 경우는 이쪽도 이렇게 쭉 니은자가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뭔가 이쪽 면의 꼭지점을 결정해 주면은 니은자 규칙을 이용해서 여기를 싹 정할 수 있을 것 같아, 모두 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좀 정해 주려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각 기둥의 겨냥도를 보면 오각형이 두 개가 있겠지, 그치? 여기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위에 있는 면은 이미 여기에 있어. 그렇다면 나머지 면은 무조건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비읍이 될 텐데, 그럼 어디가 시옷이고 어디가 이응이고 어디가 지읒인지를 여러분이 찾아야 됩니다. 그냥 아무데나 뭔가 여기가 시옷 같고 여기가 이응 같고 지읒 같고 안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어디가 시옷이고 어디가 이응이고 이런 것들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 방법은 바로 이 밑면과 바로 붙어 있는 옆면 있지, 여기. 이 옆면이 힌트가 됩니다. 여러분들이 옆면 중에 미음, 기역이 들어간 면을 찾아보세요. 그러면 딱 하나밖에 안 나올 거거든. 어디 있냐면 겨냥도를 보자. 미음, 기역, 비읍, 치읓, 이거 하나밖에 없지. 이 면이 여기 있는 이쪽 면이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순서에 맞게 우리는 써주면 되는데, 미음 다음에 기역 다음에 어떤 거야. 자, 그러면 옆에서 한번 보자. 미음 다음에 기역 다음에 비읍 다음에 치읓이지. 그럼 미음, 기역, 비읍, 치읓. 미음, 기역, 그 다음 비읍, 치읓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읍과 치읓을 정했으니까 여기 오각형의 밑면에서 비읍 다음에 치읓 다음에 지읒 이런 방향이잖아, 그치? 여기가 비읍이었고 치읓이었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가 지읒, 그 다음에 여기가 이응, 그 다음에 여기가 시옷이 되겠지, 그치? 자, 이렇게 밑면을 다 써놓으면 여기 니은자 규칙에 의해서 이제 나머지 꼭지점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 세 꼭지점이 모인 곳이 치읓이지. 치읓에서 한 칸 떨어진 부분에 같은 꼭지점 지읒 써주면 되고, 두 칸 떨어진 곳에 이응이 있지. 이응 이렇게. 그래서 여길 이응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되겠지.
여긴 이미 이렇게 선생님 설명 다 한 거야. 자, 쭉쭉쭉 가면 여기까지도 이렇게 밑면 정했었지. 그 다음 니은자 모양에 의해서 여기 지읒이랑 이응을 결정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세 꼭지점 이응, 디귿 여기 중심으로 이쪽이 이응이니까 한 칸 떨어진 여기도 이응이 되겠지. 이렇게까지 결정을 해주면 대부분이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안 끝난 게 결정해야 될 게 여기 있는 이쪽 면 정도 되는 거야. 그치? 봅시다. 이미 우리는 니은에서 출발해서 여기가 기역이고 여기가 기역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쪽 면만 결정해주면 되는데 기역과 니은이 들어간 면을 찾아주면 됩니다. 보면 겨냥도에 쌤이 표시해놨지. 이렇게 이걸 그대로 순서대로 옮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보면 기역 다음에 니은 다음에 어쩌고 어쩌고 이렇게가 나오겠지. 그치? 그럼 기역 다음에 니은 다음에 시옷 다음에 비읍이네. 그래서 여기를 시옷과 비읍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꼭지점을 다 채웠습니다. 그 다음에는 선이 그어진 면을 찾아서 선을 대각선 같은 걸 잘 그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여기 1번 면, 2번 면, 3번 면, 4번 면, 5번 면, 6번 면, 7번 면이 있다고 합시다. 먼저 선생님이 똑같은 색깔로 표시했는데 노란색 면을 봅시다. 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지. 얘는 3번 면에 있습니다. 그럼 3번 면을 이렇게 찾아준 다음에 선을 보니까 니은에서 미음으로 연결되어 있지. 이렇게. 그래서 니은에서 미음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찬가지로 같은 방법으로 진행을 하면 여기 빨간색 면과 이렇게 빨간색 면과 이쪽 면이 똑같다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똑같아. 이렇게. 그리고 보니까 니은과 이응을 연결했네. 니은과 이응을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보라 색깔 봅시다. 여기 보라 색깔도 여기 같은 면이 있어. 그럼 마찬가지로 보라색 면을 찾아준 다음에 미음에서 지읒 이렇게 연결해주면 되겠지. 그렇게 하면 최종적으로 이렇게 나올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오각기둥의 겨냥도를 보고 전개도에 선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9번 문제입니다. 밑면이 정사각형인 사각기둥이 있습니다. 이걸 철사를 이용해서 만들 건데 철사가 총 168cm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철사를 그냥 가지고 만들면 무너질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철사끼리 연결을 해주려고 이런 꼭지점들 있지. 이 꼭지점마다 철사 2cm를 사용해가지고 뭐 약간 매듭을 만들었나봐. 그치? 안 풀어지게. 그랬을 때 사각기둥의 높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일단 철사가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살펴봅시다. 철사가 쓰이는 곳은 이쪽 아래, 여기 봐봐. 여기 이쪽 아래를 보면 사각기둥에 어디에 쓰입니까? 모서리에 쓰이지. 그치? 그리고 꼭지점마다 2cm가 쓰입니다. 그런데 사각기둥은 꼭지점이 총 몇 개입니까? 8개지. 그러니까 꼭지점에 2cm씩 8개니까 여기에는 총 몇 cm가 쓰이겠습니까? 16cm가 쓰이겠지. 이것들을 다 합쳤을 때 얼마가 필요하대? 철사. 철사 168cm 이게 필요하대. 그럼 이제 식을 세워봅시다. 먼저 사각기둥의 모서리에 철사가 쓰이잖아. 그치? 그럼 모서리 길이가 얼마인지를 알아봐야겠다. 모서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밑면, 첫 번째 밑면에 하나 있고 4개 있고 두 번째 밑면에 4개 있고 높이에 4개가 있겠지. 왜? 사각기둥이니까. 그런데 밑면 2개는 문제에서 무슨 사각형이라고 했냐면 정사각형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 변의 길이까지도 친절하게 알려줬어. 한 변의 길이는 얼마냐면 11cm라고 했습니다. 높이는 근데 아직 안 알려줬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높이지. 그리고 아까 여기 꼭지점마다 2cm씩 연결하려고 만든다고 했었지. 그러니까 2cm씩 8개
2 곱하기 8만큼 들어가겠네. 이걸 다 더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입니까? 다 더하면 168이 나온다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밑면의 한 변의 길이도 알고 꼭지점에 그 연결하려고 쓰이는 것도 2cm라는 걸 알지만 높이만 지금 모르지, 그치? 그래서 높이를 모르니까 네모라고 해서 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밑면의 모서리의 합을 구해볼게. 한 변의 길이가 11이었고 이게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지. 그럼 11 곱하기 4. 두 번째 밑면도 똑같겠지. 11 곱하기 4. 그리고 높이는 모르니까 네모로 두고 네모가 몇 개 있습니까? 사각기둥이니까 4개가 있겠지. 거기에다가 이제 꼭지점을 연결하는 2cm. 그게 꼭지점이 몇 개? 8개가 있지. 그래서 이렇게 해줬을 때 168이 나온다 라는 식을 세워서 풀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을 해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네모 곱하기 4만 남겨놓고 이런 것들은 계산할 수 있잖아. 자, 이쪽 왼쪽을 계산해 보면 네모 곱하기 4는 따로 일단 놔두고 44랑 44 더하면 얼마? 88에다가 16을 더해주면 168 이렇게 나오네. 이것 두 개를 계산하면 얼마 나옵니까? 104가 나오지. 그러면 네모 곱하기 4에다가 104를 더하면 168이 된대. 그러면 네모 곱하기 4는 얼마입니까? 그치? 168에서 못 빼주면 돼? 104를 빼주면 되겠지. 그렇게 계산을 해주면 네모 곱하기 4가 64가 나옵니다. 네모 구할 수 있겠네. 네모는 어떻게 구하면 됩니까? 64를 4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렇게 계산을 하면은 16cm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사각기둥의 높이는 16cm입니다. 10번 문제입니다. 사각기둥의 전개도인데 이때 선분 기역 니은의 길이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선분 기역 니은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길쭉한 면이네요. 그치? 일단 먼저 이 사각기둥의 밑면이 어디인지 찾아봅시다. 선생님이 이미 파란 색깔 빗금으로 표시를 해 두었는데 바로 여기지.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알 수 있나요? 사각기둥은 일단 각기둥의 옆면이 되려면 무슨 도형이 옆면이 됩니까? 그래, 각기둥의 옆면은 전부 다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지. 얘는 일단 직사각형이야. 그럼 이거 두 개는 직사각형이 지금 아니지. 그럼 당연히 밑면이 될 수 있는 건 직사각형이 아닌 저 사다리꼴 모양 같아. 사다리꼴 모양의 두 개의 사각형이 되겠지. 일단 밑면을 찾아봤고, 일단 두 밑면은 각기둥의 특징이잖아. 두 개의 밑면은 서로 평행하고 뭐 합니까? 서로 합동이라고 하지. 합동이니까 네 변의 길이가 서로 대응하는 변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네 변의 길이가 같은 게 아니라 네 변의 길이가 같으면 정사각형이겠지. 그게 아니라 말을 내가 좀 잘못했어. 서로 대응하는 변 길이의 길이가 같을 겁니다. 그러면 딱 봐도 이제 여러분이 어디는 몇 센티미터고 어디는 몇 센티미터다 이런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눈으로 이건 어느 정도 좀 봐도 돼. 여기가 3cm지. 그럼 딱 봐도 여기에서 어디가 3cm야? 당연히 여기잖아, 그치? 여기 3cm. 오케이, 좋아. 그리고 딱 봐도 제일 긴 거 이거 몇 cm야? 그래, 여기랑 대응하잖아, 그치? 6cm. 이건 알겠어. 근데 여기가 과연 몇 cm일까? 왠지 4cm랑 똑같지 않을까? 왠지 이거랑 대응하지 않을까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는 거야. 이건 모르는 거야. 이거는 약간 다를 수도 있어. 확실하지 않아. 이거는 눈을 믿으면 안 돼. 그래서 정말 같은지 다른지 알아보기 위해 전개도의 번호를 써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세 꼭지점이 모여 있는 곳들을 찾아보자. 선생님이 보니까 여기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고 이쪽도 세 꼭지점 모여 있고 여기도 있네. 이 중에서 그리고 또 니은자, 이렇게도 니은자고 이렇게도 니은자네, 그치? 이런 규칙들을 적용해서 번호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뭐 어디를 1번으로 하냐? 사람마다 다 다양한데 선생님은 여기를 1번으로 한번 해볼게. 자, 여기를 1번으로
니은자 규칙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한 칸 한 칸 떨어진 부분 같은 번호인 2번, 2번. 그리고 두 칸 떨어진데 같은 번호인 3번, 3번 써주고요. 그 다음 이제 1번 꼭지점으로 할 역할, 니은자 규칙까지 다 썼어. 그럼 이제 다른 거 보자. 위에 있는 거. 여기 세 꼭지점 모여 있는 곳이잖아. 그치? 여긴 이미 1번, 2번, 3번 썼으니까 몇 번 써주면 돼? 4번 써주면 되고요. 여기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나눠진 부분에 같은 번호를 써주면 되겠습니다. 이제 아래쪽 하면 됩니다. 아래쪽 이렇게 쭉 보자. 니은자 모양 있잖아. 여기부터 시작해 볼게. 아래쪽. 여기 5번 써주면 되겠네. 1, 2, 3, 4 다 썼으니까. 그리고 한 칸 한 칸 떨어진 부분에 같은 번호 6번, 6번. 그리고 두 칸 두 칸 떨어진 부분에 같은 번호 7번, 7번 써주면 되고, 그리고 여기 세 꼭지점은 뭐 몇 번 쓰면 되겠어? 그렇지, 8번 써주면 되겠고, 여기서부터 한 칸 한 칸 나눠진 부분에 7번 써주면 되겠네. 같은 번호. 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이 모든 꼭지점들을 다 이렇게 적을 수 있었습니다. 아마 이런 모양이 되겠지. 자, 쭉 내려볼게. 자, 여러분이 했으면 이런 식으로 번호가 다 적혔을 건데, 이제 어디랑 어디가 같은 길이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에메랄드 이 색 있지? 이 에메랄드 색에 주목을 해 봅시다. 자, 먼저 여기 아래쪽부터 볼게. 4cm라고 명확하게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지? 이 부분 번호가 뭡니까? 6번, 7번이지? 보니까 6번, 7번. 여기도 6번, 7번이잖아. 그럼 당연히 이 6번, 7번 길이는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이니까 길이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같겠지. 즉 6번, 7번은 몇 센티미터? 4cm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 길이가 4cm인데 지금 이쪽 도형을 봅시다. 이거 각기둥의 지금 옆면이잖아. 각기둥의 옆면은 무슨 사각형? 직사각형이지. 그러니까 당연히 직사각형의 중요한 특징, 마주보고 있는 변 길이의 길이가 같지. 그러니까 여기 이쪽에 위쪽에 있는 직사각형의 가로 부분이지. 여기도 4cm입니다. 근데 보니까 또 여기 길이랑 3번, 4번 여기 길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4cm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네. 그래서 진짜 이 길이랑 이 길이가 같아 보였는데 정말 눈으로만 같아 보이는 게 아니라 실제로도 같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나머지 변들도 한번 채워 넣어 볼게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뭡니까? 기억에서부터 여기 니은 이거잖아. 이 길이.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 아까 이거 몇 센티미터? 4cm라고 했었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길이는 우리 맨 처음에 이미 적어놨지. 몇 센티미터? 6cm. 이쪽이랑 대응되잖아. 그치? 그리고 여기 볼까? 여기 몇 센티미터일까? 1번, 2번이네? 여기. 똑같잖아. 그치? 4cm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는 2번, 3번이네? 2번, 3번 어디 있었어? 여기 위에. 이쪽 밑면 있지? 이쪽 밑면의 위쪽 부분이야. 윗변. 여기는 어디랑 대응하고 있었냐면 여기. 3cm 이쪽과 대응하고 있었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기억 니은 길이 다 더해주면 되네. 4cm 그리고 이쪽 부분 6cm 여기 4cm 여기 3cm 이것들을 싹 다 더하면 몇 cm가 됩니까? 17cm가 되는데,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는 기역부터 니은까지의 이 길이잖아. 근데 이걸 보면은 총 4개의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 무슨 말이냐면 여기 3번, 4번 첫 번째 부분, 여기 1번, 4번 두 번째 부분, 1번, 2번 세 번째 부분, 2번, 3번 네 번째 부분, 이렇게 4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 4부분이 어디랑 길이가 똑같은지를 한번 봅시다. 선생님이 같은 길이는 같은 색깔로 표시를 해 보았습니다. 서로 만나는 부분을 같은 색깔로 표시했다고 생각하면 돼. 자, 파란 색깔 길이는 여기 서로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 그리고 빨간 색깔 길이도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 에메랄드 길이도 만나는 부분이야.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기역 니은의 길이 여기 있잖아. 기역 니은의 길이는 파란 색깔, 그리고 보라 색깔, 에메랄드 색깔, 빨간 색깔 이걸 더한 거잖아. 그치? 그걸 보니까 근데 여기 이 밑면에 있는 4개의 변들을 다 더해준 거랑 똑같겠네. 그치? 왜? 파란색은 여기 있고 보라색은 여기 있고
초록색은 에메랄드색은 여기 있고 빨간색도 여기 있으니까 결국에 우리는 이 길이를 다 더해도 되지만 그냥 뭘 더해줘도 되는 거야? 여기 있는 밑면의 네 변을 다 더해줘도 괜찮다는 거지. 그래서 이 옆면 전체의 가로 길이랑 뭐랑 똑같다는 거야? 밑면의 둘레의 길이랑 똑같다는 거. 이거 여러분이 1학기 6단원에 그 직육면체, 정육면체 건널비 구할 때 있지? 건널비 구할 때 요긴하게 쓸 수 있는 지식이니까 지금부터 좀 알아두면은 그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와 그리고 밑면의 둘레의 길이가 같다는 걸 알았지, 그치? 그러면 이건 이렇게도 풀 수 있지 않을까? 밑면 두 개는 각기둥해서 서로 어떻습니까? 합동이지. 선생님 지금 색칠한 두 밑면은 서로 합동이야. 합동이라는 소리는 당연히 이 둘의 밑면에 이 두 면의 둘레의 길이도 똑같을 수밖에 없지. 그럼 여기 밑에 봐봐 이거. 얘는 지금 여기 3, 여기 4, 여기 6 이거 하나만 알게 되면은 밑면의 둘레를 구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우리는 이 번호 쓰기를 여러 번 해보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1번, 2번과 여기 있는 1번, 2번이 서로 그래 접었을 때 만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길이도 똑같겠지. 그래서 여기가 4cm라는 걸 빠르게 캐치할 수 있고 그걸 바탕으로 마주보고 있는 왜? 옆면이 직사각형이니까 마주보고 있는 이것도 4cm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바로 여기 밑면의 모든 변의 길이를 알게 되지. 여기가 4cm니까. 그래서 밑면의 둘레의 길이는 이것들을 전부 다 더해줘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거야.